네, 이번 시간부터는, 이번 시간 6주차부터는 제가 공지사항에 올린 것처럼 임용 기출문제 중에서 복수함수론 부분에 해당하는 것만 좀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최근 몇 개년을 좀 같이 풀어보고, 이거 기출문제가 상당히 많은 양이 있기 때문에 제가 찾아봤을 때는 한 2002년 이 정도까지 한 20년 정도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최근 몇 년가 한 10여 년 정도 문제를 풀어보고, 이제 그 이후에는 그 같이 또 뒤에 있는 좀 오래된 기출 문제를 같이 풀어볼지, 아니면은 다른 어떤 교과서의 문제를 풀어볼지, 그거는 제가 조금 더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기출 문제 중에서 최근 연도 순으로 같이 한번 문제를 풀어보고, 어떤 내용이 좀 쓰였는지 이런 것 복습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2024학년도, 그러니까 작년에 나왔었던 문제인데, 복소평면에서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1인, 그냥 이런 우리가 많이 보는 이런 원인인데, 시계 반대 방향으로 한 바퀴 도는 곡선 C에 대해서 이런 복소 적분 값을 계산을 해보래요. 그러면은 우선은 우리가 바로 해볼 수 있는 생각은 얘를 매개화를 하는 게 제일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겠죠. 그래서 그럼 dz는 i 2세타고, 그럼 이제 한 가지 조금 잘 좀 헷갈리거나 아니면 좀 문제가 어렵게 느껴졌었다면은, 이제 그 이유는 아마 dz 바를 어떻게 표현하는지에 대한 거일 텐데, 그냥 여기서 양변에 바를 취해주면 되겠죠. d세타가 세타고, 그래서 i 마이너스 i 세타 d세타. 예, 그러면은 이제 적분 계산을 다 해볼 수가 있겠죠. 얘는 0, 그리고 세타는 0부터 2파이고, 0부터 2파이까지 z반은 2의 마이너스 i 세타고, i 2의 i 세타 d 세타. 그래서 얘는 2파이 i가 되고, 그 다음에 z바분의 1 dz 바라고 하는 거는 얘도 마찬가지로 0부터 2파이까지 z바니까 이게 마이너스 i 세타분의 1에 마이너스 i에 2의 마이너스 i 세타 d 세타니까 마이너스 2파이 i가 돼서 답은 두 개를 빼주면 되니까 4파이 i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냥 어렵지 않게 해결을 할 수가 있고, 아니면은 이제 여기서는 또 다른 풀이라고 하기보다는 이런 관찰도 우리가 잘 해보면은 좋습니다. 그래서 어떤 관찰을 할 거냐면, z바가 이제 종종 등장을 하는데, 우리가 지금 특별히 다루고 있는 이 z가 어디 위에 있냐면, z가 하필이면은 단위 원 위에 있어요. 그래서 이 얘기가 뭐냐면 z랑 z바를 곱해서 z1이 된다라는 얘기니까 z바는 z분의 1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dz바라는 것도 이제 약간 치환하는 느낌인 거죠. 이렇게 치환을 이렇게 한다라고 했을 때, 적분할 때도 이렇게 치환 적분 같은 거를 많이 하는데, 이제 그런 느낌으로 계산을 해보면은 얘는 얘가 되겠죠. 그래서 그러면은 C에서의 적분은, C에서 얘의 적분은 C에서 z분의 1을 적분한 거랑 똑같고, 그러면은 얘는 이제 괜찮고, 이제 그 다음에 나와 있는 z바분의 1 dz바라고 하는 거는 z바분의 1이 z니까 z에다가 dz바는 마이너스 z제곱분의 1 dz니까 마이너스 c의 z분의 1 dz가 돼서, 구하고자 하는 적분은 2배의 z분의 1만 적분해주면 되는데, 얘는 그냥 2파이 i가 되죠. 그렇죠? 원점에서 싱귤러리티를 폴을 갖는다고 할 수 있죠. 원점에서
점에서 이거는 뭐 굳이 레지듀 티어렘이라고 거창하게 얘기를 하지 않아도 그냥 2파이 i인 거는 우리가 잘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매개화를 잘 해서 계산을 하든지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좀 잘 관찰을 해서 이런 관찰을 잘 해서 계산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문제는 이렇게 해결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다음 문제를 봐보면 얘도 작년에 나와 있었던 문제인데 보통은 한 해에 보통 한 2문제 정도씩 나오는데, 우선은 뭐 문제 물어보는 거는 2개가 있죠. u라는 f라는 함수가 복소 함수가 이렇게 그냥 뭐 u 더하기 iv 형태로 나타났을 때 얘가 뭐 인타이어 펑션이면은 이렇게 정의하래도 인타이어 펑션임을 보여라. 얘가 첫 번째 문제니까 우선 얘부터 한번 같이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f가 인타이어 펑션이면 얘도 인타이어 펑션이 된다. 그러니까 지금은 뭐 정의역 자체가 뭐 그 복소수 전체가 되니까 그냥 한 점에서 뭐 어넬리틱이면은 얘도 어넬리틱이 된다라는 걸 보여주면 되겠죠, 그렇죠? 뭐 정의역에 지금 제한이 없으니까. 제가 복소 함수로 먼 할 때 이제 요거를 과제로 냈었던가 뭐 수업 시간에 같이 풀어봤던가 했을 텐데, 이제 그때 했었던 풀이는 저는 그냥 한번 풀어보면은 이제 복소 함수의 정의를 이용을 해야 되니까 얘가 인타이어 펑션인지를 보려면은 얘가 조금 복잡하게 생겼으니까 잠깐 g라고 놔보면 g 프라임 z는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g의 z 더하기 h 그래서 g의 z 이렇게 정의를 하죠. 그래서 얘를 이제 h에 대한 식이 어차피 우리는 관심이 있으니까 h에 대한 식으로 살펴보면 반은 이렇게 잘 쪼개지니까 분의 이거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바의 성질에 의해서 얘를 또 어떻게 볼 수가 있냐면 좀 차근차근 써보면 얘를 하나로 합칠 수가 있죠. 하나로 합친다라고 하는 거는 이거의 전체 h. 근데 얘를 또 어떻게 볼 수 있냐면 바는 또 2번 취하면 자기 자신이 되죠. 그리고 얘는 하나로 또 완전히 합쳐줄 수가 있겠죠. 바분의 f의 z바 h바 빼기 f의 z. 이렇게 바 전체가 들어가 있는. 그러니까 이제 혹시 잘 헷갈렸다면 z 바분의 w 바는 z분의 w의 바가 전체가 되겠죠, 그렇죠? 바는 이렇게 잘 나눌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써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또 살펴보면 여기서 이제 또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해줄 수가 있냐면 이 리미트를 지금 잘 보면은 h 바가 여기 들어있죠, 그렇죠? 그래서 얘를 이렇게 h 바가 0으로 가는 걸로 바꿔줄 수 있어요. 우선은 써보면 이제 바는 또 그대로 있고, 그럼 얘는 그대로 잠깐만 놔둬 보면은 이렇게 될 텐데, 어쨌든 얘가 0으로 가니까 지금 얘가 0으로 가고 있으니까 얘는 f 프라임 z 바가 되겠죠. 그래서 f는 애초에 인타이어 펑션이니까 f 프라임 z 바도 당연히 잘 존재해요. 모든 이제 복소수에 대해서. 뭐 그 얘기는 뭐 바를 씌워도 당연히 존재하겠죠. 바 씌워주는 거는 뭐 큰 문제를 일으키진 않으니까. 그래서 f 바 z의 z가 또 어넬리틱인데 이제 모든 z에 대해 c에 대해서 전부 다 어넬리틱이 되니까 이렇게 어넬리틱 펑션인 거를 볼 수가 있고, 결국은 이제 인타이어 펑션인 것도 같이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얘기를 이제 해줘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아까 h가 0으로 갈 때 h 바도 0으로 간다라고 했는데, 요거를 한 번 더 언급은 해줘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넘어갔는데 한 가지 조금 더 확인을 엄밀하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 부분은, h가 0이면 h 바도 0이냐, 요 얘기를 한 번은 언급을 해줘야겠죠, 그렇죠? 이거를 그냥 막 넘어가기에는 이제 조금 그래도 얘기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니까 당연하긴 하지만, 그래서 이렇게 어널리틱인 거를 얘기를 해줄 수도 있습니다. 뭐 그렇지만 책에서 이 문제에서 아마 의도한 풀이는 이렇게 푸는 거를 의도했던 것 같지는 않고, 왜냐하면 다른 풀이 1 다른 풀이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제 두 번째 문제랑도 좀 연관이 있는데, 지금 두 번째 문제는 어쨌든 f를 이제 u 더하기 iv 꼴로 나타냈을 때, 여기 나와 있는 애를 잘 보면은 이런 관찰을 해볼 수가 있어요. f z를 우리가 ux, y 더하기 i vx y로 썼는데, z가 x 플러스 iy죠, 그렇죠? 그래서 얘를 그냥 fz이긴 하지만 iy라고 써봐요. 그러면은 뒤에 나와 저 ux, 마이너스 y랑 v의 x, 마이너스 y가 어디서 왔는지를 잠깐만 생각을 해보면, 이제 y의 부호만 바뀌었죠, 그렇죠? 그 얘기는 이제 y가 뭐였냐면 z의 허수부죠, 그렇죠? 그러니까 y의 부호만 바뀌고 y의 부호만 바뀌었다라고 해주는 게 더 정확하겠죠. x는 안 바뀌고 y의 부호만 바뀌었으니까 얘는 뭔가 z 바랑 연관이 있을 것 같다. 그래서 fz 바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얘는 f의 x 마이너스 iy니까 우리가 방금 얘기했었던 요거랑 좀 관련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첫 번째 문제에서 괜히 인타이어 펑션인 거를 이렇게 좀 복잡하게 정의된 바를 두 번 씌운, 얘가 인타이어 펑션인 거를 괜히 보이라고 하지는 않았겠죠. 뭐 출제자의 의도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z 자리에다가 z 바를 넣은 함수를 생각을 하고 있구나. 그리고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이 식들을 보면은 뭔가 u랑 v에 관한 편도 함수들로 많이 나타나 있죠. u와 v의 어떤 편도 함수들은 얘기가 나오니까 뭔가 코시리만 방정식이랑도 연결을 짓는 게 좀 자연스럽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널리틱인 거를 뭐 증명하는 방법이 뭐 되게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어널리틱임을 보장하는 여러 정리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코시리만 방정식과의 관련성이었죠. 그래서 코시리만 방정식 만족하고 뭐 편도 함수들이 연속이다, 이제 뭐 그런 얘기가 있으면은 우리가 어널리틱인 거를 보장을 해줄 수가 있었는데, 그거를 한번은 이용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앞에 했었던 풀이는 이제 그냥 뭐 한번 떠오르는 대로 한번 풀어봤다라는 느낌이고, 이제 두 번째 풀이는 뭔가 출제 의도를 한번 생각을 해서 풀어보자. 그러면은 이제 u랑 v가 뭘 만족하면은 이제 뭐 어널리틱이 되냐, 이제 이런 얘기인데, 그게 바로 코시리만 방정식이 얘기해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코시리만 방정식에서 우리가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그래서 한번 정리를 떠올려 보면은, 책 기준으로 theorem 5.17에서 얘기를 했었던 거는 뭐 f가 제가 뭐 다 적지는 않을 텐데, x, y가 뭐 잘 정의가 되어 있고, u랑 v가 어떤 도함수가 도함수들이 연속이란 얘기는 도함수들이 어차피 이런 애들밖에 없으니까 얘네들이 연속인 거를 가정하고, 이것보다
이거랑 같이 중요했던 거는 코시리만 방정식이었죠. 코시리만 방정식이 뭐였냐면 이거를 만족하면 F는 어널리틱이 된다. 네, 뭐 이런 정의역에서 전부 다 얘기를 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이거를 한번 떠올리면은 어차피 지금 우리가 U랑 V가 도함수들이 연속인 거는 이미 알고 있어요. 왜냐면 F가 어널리틱이니까, 그렇죠? F가 어널리틱이니까 도함수들은 전부 다 연속이 돼요. 그래서 얘도 이렇게 한번 해서 이렇게 GZ를 아까처럼 F의 Z 바라고 정의를 하면은 얘는 U의 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V의 X, 마이너스 Y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새로운 함수에 대해서 우리가 원래 알고 있었던 FZ는 U의 X, Y 더하기 I의 V, X, Y였는데 이걸로 뭔가 새로운 애를 만들었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얘네들의 편도함수가 연속인 거는 이제 F가 어널리틱이니까 바로 알 수가 있는 거고, 이제 얘네 가지고 코시리만 방정식이 만족하는지를 봐야겠죠. 그래서 얘네가 코시리만 방정식을 만족하는지 이거를 봐야겠죠. 그래서 뭐 얘네들의 좀 새로운 이름을 이렇게 정해주면은 얘를 뭐 마이너스까지 붙여서 생각을 해주면은 이제 코시리만 방정식을 만족하냐 라는 건데, 그러면은 우리 확인해야 될 거는 U의 X가 V가 Y인지, 이제 이게 성립하는지를 보려면 U의 X는 얘랑 똑같고 V 틸다의 Y를 생각을 해보면 얘는 마이너스가 앞에 한 번 더 있으니까 얘가 돼서 얘네 둘은 같죠, 그쵸? 그래서 실제로 같고, 비슷하게 얘도 마이너스 이거인지 확인을 해보면 U의 Y의 XY는 마이너스 UX의 X 마이너스 Y가 되고, V의 X를 한번 해보면 얘는 마이너스 V의 Y니까 서로 음수 차이가 나서 같죠, 그렇죠? 그래서 애초에 UX랑 UI죠. 그래서 UI는 마이너스 VX가 된다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시리만 방정식을 만족하니까 코시리만 방정식 만족하고 편도함수들이 전부 다 연속이니까 얘는 어널리틱이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죠. 따라서 GZ2도 어널리틱인데 뭐 Z의 C에 있는 모든 점에서 어널리틱이니까 인타이어 펑션이 된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풀어줄 수도 있고, 이제 또 다른 풀이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그래도 단순히 문제만 이제 푸는 게 목적이 아니라 좀 공부를 좀 더 해보는 게 목적이니까 또 어떤 풀이도 한번 생각을 해줄 수가 있냐면, F가 어널리틱이니까 어널리틱인 것과 F가 뭐 적당한 구간 내에서 이제 테일러 시리즈로 나타난다는 거랑은 동치죠, 그렇죠? 그래서 얘가 어널리틱이라 그랬으니까 FZ는 적당한 C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테일러 시리즈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뭐 편의상 그냥 Z0를 0이라고 해보면, 그러면은 이제 FZ가 ZN승으로 나타날 텐데,
이제 얘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관심 있는 건 얘니까 얘는 an의 z 바의 n제곱에 n이 되니까 바의 z의 n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를 이제 무한히 더하는 거에 대해서 취하는 게 조금 찝찝하다라고 하면은 극한으로서 이해를 해주면 되죠, 그렇죠? 그럼 이제 유한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해줄 수가 있으니까 어쨌든 이렇게 쓸 수가 있고, 근데 f가 어널리틱이니까 이런 급수를 이런 급수에 대해서 얘는 절대 수렴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얘를 한번 살펴보면 결국 얘가 어떻게 되는지가 중요할 텐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제 절대 수렴을 하니까 얘는 수렴을 해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제 얘도 수렴을 하는지만 확인해 주면은 이제 만약에 얘가 수렴하면은 절대 수렴하면 수렴하니까 어널리틱이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죠. 근데 계산을 당연히 해보면은 이제 얘는 얘랑 같으니까, 그렇죠? 얘는 얘랑 같으니까 그래서 어널리틱이라고 얘기를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세 가지 방법으로 풀어봤는데 뭐 이런 각각의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해당하는 내용이 잘 기억이 안 나면은 어쨌든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다시 한번 보는 게 좋겠죠. 특히 뭐 단답형 같은 문제는 뭐 그냥 답만 쓰면은 되니까 이제 괜찮은데, 이제 풀이를 좀 같이 써야 되는 서술형 문제 같은 경우는 좀 뭔가 뭐 조건을 하나 빼먹는다든지 이러면은 조금 감점의 요인이 있을 테니까 그거를 조금 조심을 해서 여러분들이 답안을 작성할 때 풀이를 되도록이면 꼼꼼하게 적는 연습을 해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번 문제의 첫 번째 문항은 이렇게 해결을 했고, 두 번째 문제는 f에 대해서 뭐 이런 조건을 만족하고 f의 뭐 함수값들이 이런 걸 만족하고 좀 밑에 나와 있는 좀 복잡한 뭐 부등식을 만족할 때 저 값을 찾으래요. 그래서 얘도 같이 한번 봐보면 두 번째 문제에서 저기 나와 있는 부등식을 다시 한번 써보면 이제 기호의 편의상 그냥 밑에 첨자로 한번 써볼게요. vy의 xy 마이너스 u의 y의 xy가 u의 x, 마이너스 y의 제곱 v의 x, 마이너스 y의 제곱을 만족한대요. 근데 뭔가 이렇게 편미분들이 교차로 되어 있으니까 f 프라임이랑 또 연관이 있다고 예측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뭘 알고 있냐면 f는 또 마침 어널리틱이니까 뭐 이런 미분 같은 거 계산하는데 아무 거리낌이 없고 얘는 얘를 만족을 하죠. 뭐 아니면은 코시리만 방정식에 의해서 vy는 ux고 vx는 마이너스 uy니까 여기 좌변에 있는 애는 뭐 ux의 제곱 더하기 uy의 제곱이니까 이거로부터 얘는 f 프라임 z의 제곱이구나 라는 거를 알 수가 있고, 우면에 있는 애를 보면 아까 봤었던 거랑 비슷하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아까 우리가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얘가 뭐였냐면 얘가 x, y까지 다 잘 써보면 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i의 v 편미분이 필요 없죠. 미분 안 하죠.
u의 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i의 vx, y가 되죠. 그래서 이 우변에 있는 애는 이거의 제곱이니까 그렇죠? 이거의 크기가 되겠죠. 이거의 크기가 뭐 사실 위쪽에 있는 반은 뭐 굳이 안 해도 상관없고 얘랑 같긴 한데 얘가 바로 저기 나와 있는 우변이 되겠죠. 그래서 얘를 다시 써보면 이제 좌변은 뭐였냐면 f'z의 제곱이었고 우변은 이거의 제곱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면 쟤를 내려놓고 생각을 하면은 f파에 이거 분의 f'을 생각을 하면은 얘가 1보다 작죠. 그러면은 여기서 뭘 얻을 수 있냐면 뭘 알아낼 수 있냐면 이제 여기 나와 있는 함수를 보면은 이 함수는 인타이어 펑션입니다. 그쵸? 왜냐면 f'도 인타이어 펑션이라고 했고 얘도 인타이어 펑션인 걸 우리가 앞에서 보였죠. 그쵸? 제가 인타이어 펑션이고 바운디드니까 그러면은 상수함수가 되는구나. 그래서 f 바 z 바분의 f 프라임 z는 어떤 상수가 돼요. 근데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여기다가 i를 대입해 보면 f 파의 마이너스 i 분의 f 프라임 i가 되는데 문제에서 마치 얘네의 값을 다 알려줬어요. 얘는 파이고 얘는 1이래요. 그러니까 뭐 바취해도 1이죠. 그래서 이 값이 파이예요. 그래서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는 z 자리에다가 1-i를 대입하면 우리가 원하는 파의 1 플러스 i 분의 f 프라임의 1-i가 되는데 얘도 어쨌든 상수함수니까 답이 파이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나와 있는 문제는 이렇게 해결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도 얘기할 거리가 뭐 상당히 많이 있는데 우선은 이 두 번째 나와 있는 이 부등식 이제 결과적으로 이 부등식이 왜 필요했냐 이게 어디에 쓰였냐라고 물어보면은 얘는 어떤 인타이어 펑션이 바운디드임을 알려줍니다. 그렇죠? 어떤 인타이어 펑션이 바운디드라는 거를 이제 요 부등식으로부터 우리가 끌어낼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얘가 이제 두 번째 문제였고 이제 첫 번째 문제는 진짜로 인타이어 펑션이 되는 거를 보이는 문제였죠. 펑션임을 보인. 뭐 결국 인타이어 펑션인 걸 보이라는 얘기는 어널리틱인 거를 보이라는 얘기니까 어널리틱인 거를 보이는 이제 여러 가지 방법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셔야겠죠. 틱을 보이는 방법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자세하게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인타이어 펑션이고 바운디드면은 이제 상수함수가 되는 거는 아마 기출 문제를 좀 풀어보신 분들은 이제 이것도 자주 나오죠. 이 리우빌 티오렘도 좀 자주 나오는 유형 중에 하나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좀 잘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두 번째 문제를 같이 풀어봤고 그다음에 세 번째 문제도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수 a에 대해서 함수를 이렇게 정의를 했는데 a가 마이너스 1일 때 이 적분값을 한번 찾아보래요. 그러면은 뭐 a가 마이너스 1이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함수가 어떤 함수냐면 x제곱 마이너스 2xy
마이너스 y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6y예요. 이제 이제 여러분들이 전범위를 공부하다 보면은 중간중간 이제 단원에 나오는 내용들을 좀 까먹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어디서 많이 봤냐면 하모닉 컨주게이트 같은 거 할 때 많이 봤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이제 그거를 좀 잘 좀 티를 내기 위해서 아마 이 기호도 U로 나타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뭐 이거는 뭐 확실한 건 아니지만 굳이 U라고 쓴 것도 어떤 어널리틱 펑션 F의 실수부인 거를 좀 은연중에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뭐 U라는 뭐 함수 이름 말고도 뭐 F라든지 G라든지 뭐 여러 가지 다른 알파벳이나 뭐 그리스 문자를 써도 되겠지만, 굳이 U라고 가지고 온 거는 이제 어떤 어널리틱 펑션의 실수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요런, 그러니까 뭐 하모닉 펑션이 되지 않을까라는 걸 생각하고 있는데, 뭐 굳이 그런 거는 아니더라도 요 앞에 있는 얘네를 보면은 x제곱 마이너스 2xy 마이너스 y제곱은 어디서 엄청 많이 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이제 z를 x 플러스 iy라고 했을 때 얘가 딱 그 z 제곱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요거를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선은 이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적분값이 이거인데, 이제 이런 거랑 좀 비슷한 걸 어디서 봤냐면 얘가 어쨌든 이런 식으로도 써볼 수 있겠죠. u라는 거에다가 1,0 더하고 2 코사인 세타 2 사인 세타니까, 얘가 만약에 어떤 어널리틱 펑션의 실수부로 나타났다면, 그 얘기는 결국은 u가 하모닉이라면은 uxy는 이거인 이제 어떤 어널리틱 펑션이 존재하는 건데, 이러면 이제 쟤를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얘를 그래서 쟤는 이제 실수분은 바깥으로 빼내도 되니까 f의 1 플러스 2의 i 세타 d 세타 꼴이니까, 얘는 어디서 되게 많이 봤죠, 그렇죠? 어디서 봤냐면 요런 꼴은 가우스 뭐 평균값 정리라고 부르는 거에서 많이 봤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흐름으로 문제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실제로 u라는 게 이렇게 주어져 있으니까 하모닉 펑션이 되는지를 먼저 확인을 해보는 게 좋겠죠. 만약에 하모닉이 안 되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었던 거 다 이제 쓸모없는 얘기가 되니까, ux는 2x-2y 플러스 4고 uxx는 2고 uy는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6이고 yy는 이제 마이너스 2니까 진짜로 하모닉 펑션이 되고, 얘가 하모닉 펑션이 되면은 얘를 실수부로 갖는 어널리틱 펑션이 존재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방금 얘기했었던 얘기를 그대로 다 해줄 수가 있고, 그럼 이제 가우스 민밸류 theorem이 뭔지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일단 복습을 잠깐 해보면 책에 나와 있는 거로는 8.57입니다. FG가 뭐 어널리틱이고, 얘가 이거를 만족할 때 가운데 있는 어떤 값은 그냥 우리가 아무렇게나 막 정해줄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거의 어떤 평균으로 계산을 해줄 수가 있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가우스 민밸류 티오렘을 얘기를 하는데 가우스 민밸류 티오렘이 뭔지 뭐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은 해당 내용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 나와 있는 근처에 있는 내용들까지 같이 공부를 해주면 좋겠죠. 그래서 이제 근처에 있는 내용들이 뭐였냐면은 결국 어떤 정리를 우리가 공부를 할 때 뭐 예를 들어서 여기 나와 있는 뭐 가우스 민밸류 티오렘을 공부를 한다, 뭐 복습을 한다 라고 하면은 이거에 대한 증명, 우리가 같이 공부를 해야 될 거는 우선은 이 정리 자체, 뭐 이거로부터 뭐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 이 정리가 갖고 있는 의미가 뭔지 이런 것들은 당연히 다 알아야 되고, 이거로부터 뭐 문제를 푸는 거 아니면 이 정리 자체 내용을 이해하는 거, 이거는 여러분들이 당연히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이것뿐만 아니라 같이 공부를 꼭 해둬야 되는 거는 이 정리에 대한 증명. 이제 보통 이제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은 좀 정리가 갖고 있는 본질에서 좀 더 벗어나기 시작하는데, 그냥 문제풀이에만 집중을 하고 이 정리가 갖고 있는 의미라든지 어떤 정리의 증명을 좀 간과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이 정리를 어떻게 증명했는지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문제를 풀고, 그 정리의 증명을 좀 잘 가다듬고 이제 특별한 문제 상황에 맞춰서 좀 변형을 하고 좀 많이 뭐 단순화시키는 작업들로부터 우리가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거니까, 이 정리 증명 자체를 꼭 잘 기억을 해둬야 됩니다. 그리고 이 정리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이 얘기는 결국은 정리가 어디서부터 왔는지에 대한 얘기는 앞에 배운 정리 중에서 어떤 정리를 이용해서 증명했는지, 이런 것도 기억을 해줘야 되고, 또 하나는 이 정리의 응용, 이 정리를 가지고 뭘 증명을 할 수 있는지, 이 정리로 어떤 정리를 증명할 수 있는지, 이런 것까지 같이 좀 엮어서 공부를 해주는 게 좋겠죠, 유기적으로. 그래서 이 가우스 민밸류 티오렘에 대해서 요 얘기를 한번 해보면, 우선 정리 자체에 대한 얘기로는 어널리틱 펑션이면은 어떤 뭐 z0고 뭐 반지름 r짜리인 점에 대해서 이 f0의 값은 이 둘레로부터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둘레에서 함수를 적분해서 f0 값이 z0 값이 정해지니까 fz0의 값을 아무렇게나 막 정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얘기를 해줄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이 정리를 어떻게 증명했냐. 정리를 어떻게 증명을 했냐면, 정리의 증명은 코시 인테그랄 포뮬라로부터 증명을 했습니다. 뭐 이제 좀 코시 인테그랄 포뮬라로부터 증명을 했다라기보다는 코시 인테그랄 포뮬라를 좀 다시 쓴 거에 불과하죠. 그래서 뭐 코시 인테그랄 포뮬라 뭐 거의 똑같은 얘기니까, 그래서 코시 인테그랄 포뮬라가 뭐였는지도 같이 좀 꼭 기억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결국 코시 인테그랄 포뮬라에서도 얘기를 해주는 게, 이제 어떤 한 점, 영역 내에서 어떤 한 점에서의 함수값은 근처에서의 적분값이랑 뭐 많이 연관이 있으니까, 아까 방금 얘기했던 가우스 민밸류 티오렘이랑 똑같은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정리로부터 뭘 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면은, 맥시멈 모듈러스 티오렘이라고 하는 거를 증명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상수함수가 아니면은 경계에서 내부에서 최대값을 가질 수 없다. 이거를 이 가우스 민밸류 티오렘으로 증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가우스 민밸류 티오렘에서도 기출 문제를 보다 보면 예전에도 한번 나왔었던 적이 있기 때문에 아마 좀 많이 좀 공부를 하셨을 텐데,
그래서 이제 다시 문제로 돌아가 보면 우리가 찾고자 하는 적분값은 요건데, 근데 얘를 이제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보겠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u가 하모닉 펑션이니까 u를 실수부로 갖는 어떤 어널리틱 펑션 f가 존재하니까 우리가 결국 관심이 있는 값은 0에서 2파이까지 f의 1 플러스 2의 2i 세타 d 세타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얘는 우리가 아까 얘기한 바에 따르면 2파이에다가 f에다가 1 대입한 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양변의 실수부를 취해주면 얘는 2파이에 u의 1,0이 되니까 1,0을 대입해보면 5가 되니까 답은 10파이가 되겠죠. 그래서 얘를 아마 이제 이런 식으로 풀지 않고 이제 직접 대입해서 푸든, 그러니까 그냥 uxy가 알려져 있고 알고 있으니까 x 자리에다가 뭐 1 플러스 2 코사인 세타 넣고 y에다가 2 사인 세타 넣어서 계산하면은 계산이 상당히 복잡해지겠죠. 이거를 계산 실수 없이 답을 찾기는 쉽지 않으니까 직접 대입해서 계산하는 시도는 정말 최후의 방법으로 남겨놔야겠죠. 시간이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우선은 당장 시도해는 해볼 수 있지만 이제 리스크가 좀 크겠죠. 들어가는 시간도 많은데 계산량도 많을 테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하모닉 컨주게이트 얘기를 많이 할 때 여기까지 해놓고 보통 이제 이거의 하모닉 컨주게이트를 찾거나 아니면 F를 찾는 행위는 이제 굳이 안 해도 되겠죠. 여기에서는 F를 뭐 물어보고 있는 건 아니니까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그냥 딱 요 값 하나였죠, 그렇죠? 그래서 F를 뭐 굳이 찾아도 되지는 않는다. 그래서 뭐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고, 마지막으로 할 얘기는 이 가우스 민밸류 티오렘이 어널리틱 펑션에 대해서 성립합니다. 근데 우리가 아까 봤었던 것처럼 이거 양변의 실수부를 취하면은 하모닉 펑션에 대해서도 요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저번 시간에 얘기를 했었던 것처럼 하모닉 펑션은 이제 그 자체로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래서 하모닉 펑션들이 만족하는 뭐 여러 가지 성질들이 있지만 하모닉 펑션이 어디서 왔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하모닉 펑션은 어떤 어널리틱 펑션의 리얼 파트로 주어지니까 어널리틱 펑션의 성질들을 좀 잘 이해하면은 하모닉 펑션의 성질도 좀 잘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얘네까지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죠. 그래서 첫 번째 나와 있는 이제 a가 마이너스 1일 때 저 적분값을 같이 한번 계산을 해봤고, 이제 두 번째에 나와 있는 거는 a가 2일 때 u의 최소값을 물어보는데 이거는 뭐 복수 함수론이랑은 제 생각에는 크게 관련은 없는 것 같아서 이거의 최소값 이거는 제 생각에는 이 복수함수론이랑은 크게 관련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뭐 이거의 최소값을 구하라는 얘기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뭐 영역이 좀 정해져 있으면은 또 유한한 영역이라면은 어떤 뭐 라그랑지 승수법이라든지 법이나 뭐 다른 어떤 방법으로 이용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여기서는 뭐 이 정의역 자체도 좀 실수 전체가 되니까 라그랑지 승수법을 이용하기는 조금 힘들 것 같고, 그래서 여기에서는 좀
이거를 우리가 보통 뭐 엘레멘터리한 방법이라고 하는데 그냥 어떤 특별한 뭐 이론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단순한 뭐 계산이나 뭐 관찰 같은 걸로 좀 해결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보면은 뭔가 이렇게 제곱식으로 묶일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그렇죠? 이 식을 잘 보면은 뭔가 제곱식으로 이제 묶일 것 같으니까 그렇게 시도를 해볼 텐데 뭐 풀이 같은 거를 보면은 그냥 뭐 얘가 이렇게 묶이니까 답이 이렇다라고 하는데 이제 그 묶는 과정까지 같이 좀 얘기를 해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얘를 x에 대한 2차식으로 봅니다. 2-2y의 x 플러스 2y 제곱 마이너스 6y. 왜냐면 얘를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묶어 보면은 이제 제곱식을 만들어 나갈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두 배의 y. 그러면은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x 제곱 2-y의 x가 있으니까 2-y의 제곱이 있으면 좋을 것 같고 불필요한 애 했으니까 빼주면 그럼 앞에 있는 애는 x 더하기 2-y 제곱이 될 거고 뒤에 있는 애는 y 제곱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4가 되겠죠. 그래서 제 뒤에 있는 것도 한 번 더 묶어주면 마이너스 5가 됩니다. 그래서 최소값을 물어봤으니까 얘가 마이너스 5보다 크긴 클 텐데 진짜로 이 마이너스 5를 만들어내는 x값이 있는지가 중요하죠, 그렇죠? 뭐 존재하지 않으면은 뭐 최소값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얘네가 이제 마이너스 5가 된다라는 얘기는 요 앞에 붙은 얘네들이 전부 다 0이 된다라는 얘기니까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 y가 1이고 그러면 x가 마이너스 1이면 되겠죠. 1일 때 얘가 마이너스 5니까 최소값이 마이너스 5가 되겠죠. 그래서 제가 방금 얘기했었던 요 얘네가 어디에서 이 마이너스 5를 만들어내는 x값이 x, y값이 뭔지를 꼭 얘기를 해줘야 돼요. 왜냐면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일변수 함수만 예로 들어도 x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뭐 x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5다. 그랬을 때 그럼 얘가 마이너스 5 이상이기는 한데 그래서 최소값이 뭐 fx라고 이름을 붙이고 최소값이 마이너스 5다라고 하면은 조금 뭐 좀 더 계산을 확실히 해봐야겠죠. 왜냐면 그러면은 f에다가 얼마를 대입해서 마이너스 5가 되는데 이렇게 물어보면은 이 네모를 이제 얘도 0이고 얘도 0인 값을 찾을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계산하면은 안 되겠죠. 그래서 뭐 진짜로 계산을 해서 2x 제곱 2x 4x니까 6x 1 오니까 플러스 1이니까 뭐 이거로부터 여기서 완전 제곱식을 다시 뭐 계산을 해서 4분의 9니까 2분의 9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7 이 되니까 뭐 실제로 최소값은 뭐 마이너스 2분의 3일 때 마이너스 2분의 7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제곱식 같은 거를 생각을 할 때는 좀 이렇게 같이 얘가 어디에서 최소가 되는지를 다시 한번 얘기를 해야만 하겠죠. 그래서 뭐 최소값이 되는 x값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 문제도 살펴보면 어떤 복소 방정식이 어떤 특정한 영역에서 갖는 근의 개수를 풀이 과정이랑 같이
쓰고 뭐 이런 적분도 계산을 해보래요. 그래서 뭐 책에 이 문제를 보면은 루시의 티오렘을 언급을 이렇게 풀어서 쓰고 이제 루시의 티오렘을 증명 없이 이용할 수 있다라고 써놨으니까 루시의 정리를 이용을 해야겠죠. 그래서 예, 첫 번째 나와 있는 거를 보면은 이제 루시의 정리를 이용을 해서 근의 개수 갖는 거는 이제 이런 식으로 잘 쪼개주는 게 좋겠죠. 왜냐면 제가 이거를 보통 어떻게 쪼개는지에 대해서도 잠깐 얘기를 수업 시간에 했었는데 어쨌든 우리가 좀 잘 알고 싶은 방정식의 근의 개수를 알고 싶은 요 식을 잘 아는 그러니까 근의 개수를 잘 알고 있는 다항식으로 쪼개주는 게 중요했는데 이제 보통 얘기하는 거는 뭐 상수함수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렇게 n차식 딱 하나만 있는 뭐 z의 세제곱, z의 뭐 6제곱 이런 거 걔네들은 전부 다 중근을 가질 테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쪼개는 게 좋으니까 여기에서도 이런 식으로 한번 쪼개서 시도를 해봐요. 그러면은 이 위에서 g의 크기는 이거인데 얘는 6보다 작거나 같고 이제 여기다 대입하면 8이니까 f에다가 생각하면 8이 될 테니까 얘는 얘가 되니까 그래서 루시의 정리에 의해서 뭐 z 안에서 f의 제로의 개수와 f 더하기 g를 하면은 제가 되겠죠. 는 제로 개수가 같다. 근데 f는 이제 3개 가지니까 얘도 3개 가져서 증명을 다 끝낼 수가 있죠. 이렇게 할 수가 있고 그러면 이제 조금 어렵게 느껴지는 건 이제 두 번째 나와 있는 얘기인데 두 번째 나와 있는 얘기는 원점을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의 길이가 2인 원을 시계 반대 방향으로 한 바퀴 도는 곡선을 C라고 할 때 이거의 값을 구하래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고 C는 반지름이 2고 그러면 마침 문제에서도 우리가 아까 루시의 티오렘에서 보였었던 게 뭐냐면 얘네들의 제로가 전부 다 안에 있다라 그랬으니까 뭐 제로를 그냥 편의상 알파1, 알파2, 알파3라고 한다면 얘네가 뭐 어딘진 모르지만 이런 데 있겠죠. 그래서 얘네들은 뭐 제로를 다 포함하고 있고 근데 Z는 3은 뭐 이 바깥에 있기는 해요. 그래서 기계적으로 레지듀 티오렘을 유수 정리를 이용을 하려고 하면 이게 잘 안 될 겁니다. 이걸 한번 시도를 해보시면은 계산이 그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는 계산을 끝까지 다 안 해봤는데 이렇게 하면은 할 수는 당연히 있겠죠. 레지듀 티어는 어차피 심플 폴드이고 뭐 레지도 잘 계산이 조금 복잡하니까 요거를 이용하지는 않으려고 해요. 대신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뭐냐면 확장 복소수체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그 레지듀 티오렘을 얘기를 한 적이 있었죠. 그래서 얘가 뭐였냐면 에서의 레지듀 티오렘이 뭐였냐면 우선은 이제 요거 얘기하기 전에 같이 알아둬야 될 거는 FZ가 어쨌든 무한대에서 싱귤러리티를 갖는다는 게 뭐냐면
여기서 싱귤러리티는 뭐 아이솔레이티드 싱귤러리티를 얘기를 하는 거겠죠. 아이솔레이티드가 아닌 거는 우리가 다루지 않으니까. 얘가 싱귤러리티를 갖는다라는 거는 z분의 1이 z는 0에서 싱귤러리티를 갖는다라는 얘기랑 같은 게 됐었고, 실제로 우리가 레지듀도 이렇게 계산을 했었죠. 뭐 레지듀를 나타내는 기호는 뭐 다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 책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결국은 z분의 1의 개수가 중요했으니까 이제 그걸 어떻게 잘 표현할 거냐의 문제여서,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잘 기억이 나지 않으면은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같이 살펴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이게 성립하는 식은 이런 식도 성립을 했었죠. 이거 뭐 일반적으로 성립하는 건 아니었고, 그래서 이 내용을 기억하고 있으면서 우리가 이 확장 복소 수체에서의 레지듀 티오렘을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적어보면, 티오렘 9.38인데 일단 F가 어널리팅인데 무한대를 포함하는 지점까지 해서, 근데 어떤 몇 개의 싱귤러리티는 빼고, 근데 뭐 무한대도 포함을 할 수도 있고, 그러면은 우리가 뭘 하냐면 레지듀들 사이에 이런 관계식이 성립합니다. 이런 관계식이 성립을 해요. 그래서 뭐 이거에 대한 증명은 여러분들 책에 있는 거를 살펴보시면 되니까. 그럼 이제 이거를 이용을 해서 문제를 어떻게 풀 거냐 라는 거를 이제 같이 얘기를 해볼게요. 그래서 이제 얘를 이제 i라고 이름을 붙여보면, 이래 dz. 그럼 얘는 우리가 아까 그림을 그렸었던 것처럼 이 z는 얘가 c라고 쓰지만 z는 2. 그래서 z는 이 안에 어떤 폴들이 있냐면, 얘의 근을 알파1, 알파2, 알파3라고 했을 때 얘네가 여기에 있겠죠. 뭐 위치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루시의 티오렘에 의해서 다 여기 있다라 그랬으니까 3은 뭐 이렇게 바깥에 있고, 그래서 얘를 i라고 하면은 얘는, 그리고 뭐 이 함수의 이름을 f라고 이름을 붙여보면 얘는 fz에서 알파1에서의 레지듀, 알파2에서의 레지듀, 알파3에서의 레지듀랑 같아요. 근데 이제 얘를 이제 여기서 생각을 해보면 얘는 그래서 싱귤러하지 않아요. 왜냐면 z는 무한대에서 싱귤러리티가 있다라는 얘기는 무한대로 갈 때 무한대로 가야 싱귤러리티가 있는데 뭐 그렇지 않으니까, 아니면 진짜 그런지 잘 확인이 안 된다. 그럼 f z분의 1을 생각을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z-3에 z 세제곱분의 1 마이너스 z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이니까 분자분모에 z 4제곱을 곱해주면, 그럼 얘는 z 하나만 곱해 1 마이너스 3z 1 마이너스 z제곱 마이너스 4z 세제곱이니까 얘는 원점에서 싱귤러리티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z는 무한대에서 싱귤러리티를 가지지 않으니까 뭐 레지듀도 0이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이용을 해보면
레지듀 티어렘에 의해서 전체로 생각을 해보면 여기에다가 3에서의 싱귤러리티에다가 얘네들이 i였죠. 다 더하면은 0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방금 얘기했었던 것처럼 얘는 0이고, 그렇죠? 왜냐면 싱글러 하지 않으니까 얘는 쉽게 구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왜냐면 어차피 심플 폴을 가질 테니까 그냥 z-3 날리고 3 대입하면 되니까 27 빼기 7이니까 20분의 1이 되겠죠. 2파이 i로 생각을 해주네. 그래서 10분의 파이 i가 됩니다. 그래서 i는 마이너스 10분의 파이 i라고 계산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풀 때 그냥 바로 여기서 레지듀 티어렘을 이용을 하면은 제가 계산을 해보진 않았는데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그냥 풀이 두 번째 풀이는 아니지만 풀 거는 아니지만 그러면은 레지듀를 계산을 해보면 만약에 알파 1에서 계산을 해본다 라고 하면은 어쨌든 2파이 i에다가 파이 i분의 1에다가 z가 뭐 알파 1으로 갈 때 저 뒤에 있는 애들 다 인수분해가 됐다라고 하면은 (1에다가) 뭐 얘 없어져서 계산을 할 테니까 얘네가 되겠죠. 그래서 다 계산을 해보면 결국은 뭐 다 대칭적으로 있을 테니까 해가지고 막 분자에 뭐가 막 잔뜩 있을 텐데 이제 이거를 계산을 하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은 일이 되겠죠. 왜냐면 어차피 뭐 근과 계수와의 관계 이용하면은 뭐 알파 1 더하기 알파 2 더하기 알파 3가 0이고 알파 1, 알파 2, 알파 3가 4고 뭐 이런 거 다 계산을 해줄 수가 있는데 계산 양이 상당히 많겠죠. 그래서 이 풀이는 레지듀 티어렘을 직접 이용하는 풀이는 뭐 그렇게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정말 뭐 도저히 못 풀겠다 싶으면 뭐 당연히 레지듀 티어렘이라고 이용을 해야 될 텐데 여기서는 그렇게 말고 이 C 인피니트에서 이 확장 복소 수체에서 생각을 해주는 게 좋으니까.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얘기할 거는 비슷한 문제를 사실 수업 시간에도 풀어봤습니다. 9.29를 보면은 뭐 계산을 하라고 했냐면 파이 i분의 1에 z는 2에서 fz인데 fz가 이렇게 생겼어요. 사실 뭐 문제가 거의 똑같죠. 지금 여기 zn승 마이너스 1만 뭐 z 세제곱 빼기 z 마이너스 4로 바꿨지. 문제가 똑같으니까. 그래서 여기에서도 여러분들이 우리가 어떻게 풀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문제도 잘 금방 푸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 한 몇 문제를 했냐면 한 4문제를 풀었는데 보통 좀 할 얘기가 많으면은 뭐 한 4문제 정도 풀 수가 있고 조금 할 얘기가 별로 없이 좀 무난한 문제들이다 하면 조금 더 풀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한 20 몇 문제 정도 준비를 했는데 25문제인가 정도 준비를 했으니까 한 하루에 4개씩 푼다고 하면은 한 3주 정도 걸쳐서 3주에서 한 4주 정도에 걸쳐서 이 문제를 같이 풀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